미국 뉴욕에서도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산발적인 파괴와 약탈 행위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욕의 상황을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2시 정도 가까운 시간일 텐데 야간에 통행 금지 시작된 후에도 주요 도시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요. 일단 뉴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뉴욕 지금 새벽 2시니까 뉴욕의 시위대는 거의 해산된 상황입니다. 예. 자정까지 도심지에서 경찰들하고 대치하다 지금 거의 해산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이 밤 11시니까 아직 예. 시위대들 시위하고 있죠. 사실 오랫동안 이 시위 관련한 불이익, 차별 이런 일을 해왔는데 예.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반 시민들의 이런 지지죠. 네. 이 시위장에 나오는 거 굉장히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게 지금 9일째를 넘겼는데 예. 9일째를 넘겼는데 시위 규모나 시위의 이런 격렬함 같은 게 여전합니다. 처음 봤고요. 좀 이런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예.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야말로 전국적인 시위가 돼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고 있다라고 그곳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뉴욕에서도 지금 파괴와 약탈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한인분들께서 피해를 봤다고 저희가 들어서요. 현재 좀 피해를 본 한인분들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미국의 한인들이 대도시에 많이 밀집돼서 살고 있고 대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위도 대도시의 시위대가 집결하는 데에 사실 이런 시위가 있을 때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거의 범죄자에 가까운 좀도둑이죠. 많이 몰리죠, 같이. 꼭 무슨 이런 도둑질이라든지 범죄 행위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시위를 준비하는 데서 늘 걱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랑 합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뉴욕만 하더라도 한 번 모이는 시위대에 몇천 명씩 규모가 모이니까 이렇게 시위대에 들어와서 합류하는 이런 폭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시위대에서 시위 직결지에 손 닿는 데에 그냥 기물이 파괴되고 가게 문이 열리면 가서 털리고 여차하면은 방화 사건도 나고 이건 다시 말해서 평화적인 시위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니까 같이 여기에 가담을 한 이 범죄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시위가 피해가 큽니다. 사실 필라델피아가 이런 피해가 가장 큰데요. 한인들도 필라델피아의 점포들이 많이 털렸어요. 그리고 시카고, 아틀란타, LA 지금 이게 다 금방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아마 며칠 지나면서도 알려지게 되면은 지금 한 100여 군데 이상 한인 업소가 털렸다라는 거 훨씬 넘게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필라델피아 쪽도 상황이 그러하고 이게 이제 전역에서 이런 시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집계한다든지 어떤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는 게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위대가 집결해서 행진을 하고 또 다시 모인 데에서 이 구호를 외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데 이번 시위는 끝났다고 해도 헤어지지가 않죠. 그럼 이제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별일이 다 생기고 이 시위를 제어하려는 경찰하고 부딪히고 물리 충돌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기가 털리고 이 대도시의 시위자들이 모이는 데에 건물들에는 1층은 다 나무로다가 막는 게 지금 유행입니다. 그 정도로 격렬하게 계속 시위가 되고 있고 주의해야 된다고 보죠. 예. 네. LA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듣기로 일부 도시에 주 방위군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인타운에까지 이렇게 방위군이 투입된 상황이 좀 심각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미국 살면서 없던 일입니다. 이 국내 시민 시위에 군인이 들어오는 거요.
그래도 이 방위군은 주에서 예비군들이 대기했다가 소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덜하고 뭐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현역을 파견하겠다. 예. 그래서 이 폭력시 대책위원장을 합참의장을 임명하고 뭐 별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위가 격렬해지니까 네. 예,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의 방위군이 28년 전 LA 폭동 때 생각해서는 LA에 사는 한인들이 좀 안도감을 갖죠. 방위군이 한인타운으로 들어오고 이번에 시위대들 집결 장소가 다 부자 동네에서 집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요. 네, 그런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여하튼 한인타운에 방위군이 들어와서 한인들의 이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많이 그 도움이 되고 안도감이 되는데 반면에 군인이 시위대에 들어오면은 이 시위는 대단히 정당하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폭력적인 공권력에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시위에도 한인들이 적극 가담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전에 비해서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예. 그 주 방위군 투입 놓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짚어볼 게 이제 뉴욕 주지사하고 시장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이 소식인데 실제 주 방위군이 시위 진정에는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 지난 주말 사실 30일, 31일, 1일 이때가 가장 격렬하고서 방화 사건도 나고 경찰차들이 전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사 쪽에서는 이걸 빨리 진압하려고 그 방위군을 많이 권고를 했고 예. 뉴욕시장은 내가 갖고 있는 경찰력으로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방위군이 들어오는 거를 시위대를 자극해서 더 격렬해질 거 있다 이런 부딪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 행위가 그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지금은 뉴욕시 안에는 경찰이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 시위를 촉발한 이 흑인 사망과 관련된 경찰관 4명이 지금 전원 기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목을 누른 경찰은 특히나 2급 살인 혐의가 추가가 돼서 유죄 판결 시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유족 측의 반응이나 현지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시민들이 볼 때 그 동영상을 보면 대단히 참혹하고 예. 분명히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로 보이죠. 더군다나 길거리다가 엎어놓고 경찰들이 4명이나 붙어가지고 그런데 3급 이를테면 우발적으로 살인이 된 거 3급으로 기소를 했던 거에 대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미네아폴리스 검찰총장이 그 데릭 쇼비는 죽인 사람은 2급 살인은 계획돼 하진 않았지만은 죽일 의도가 있다. 2급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살인 공모 혐의로 해서 유가족하고서 변호사는 일단 만족하다, 인정한다 했는데 예. 이게 이런 시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결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대표를 연결해서요. 뉴욕 상황도 알아봤고 미국 전역의 분위기도 저희가 좀 파악해봤습니다.